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대주쌤의 인문학당입니다. 이 시간에는 남북한 단일팀을 위한 깃발, 한반도기 문제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기가 어떠한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디자인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깃발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제안한 디자인인데요. 중앙에 오륜 마크가 있고 하단에 코리아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안이 북한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제출했는데요. 중앙에 한반도 지도가 들어가 있고 그 위로 오륜 마크가 들어있는 디자인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후속 작업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내놓았습니다. 한반도 기와 그 고려라는 명칭이 들어간 깃발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우리나라도 새로운 디자인을 내놓았습니다. 한반도 지도와 코리아라는 명칭이 들어간 깃발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남한과 북한은 이 명칭을 두고 오래도록 진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북한이 고려라는 명칭을 고수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코리아라는 명칭을 고수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기가 최종적으로 합의되는 데 성공했습니다. 즉 독도, 울릉도, 마라도 등은 생략하고 제주도만 포함된 한반도기인데요. 여기에서 고려 또는 코리아라는 명칭은 빠져 있습니다. 이 한반도기는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부터 남북 단일팀 공식적인 기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면은 1991년도 그 일본 지바에서 열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으로 참가한 코리아 팀의 해단식 장면입니다. 다음 장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남북 최초 단일팀으로 여자 복식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훗날 2012년도에 영화로 제작되었는데요. 제목이 바로 46일간의 뜨거운 도전 코리아라는 영화입니다. 자, 다음 장면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동시 입장하는 남북 선수단의 모습인데요. 중앙에 한반도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은 2018년도 스웨덴에서 열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남북한 단일팀이 한반도기를 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깃발에서 그 최초의 그 한반도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분이 가시겠습니까? 자, 한번 그 달라진 부분을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동해상에 울릉도를 그려 넣었습니다. 즉 한반도와 제주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반도기입니다. 자, 다음 장면에서는 어떻게 달라졌죠?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울릉도 옆에 독도를 그려 넣었습니다. 즉 한반도와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새로운 한반도기입니다. 한반도기가 1990년도부터 사용이 되었는데요. 90년도 아시안게임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응원을 할 때 사용을 했고요. 1991년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91년도 그 피파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까지는 울릉도와 독도가 포함되지 않는 한반도기가 사용되었고요. 2000년도부터는 그 울릉도를 포함한 깃발이 사용되었고요. 2003년도 동계아시안 게임부터는 독도까지 포함된
한반도기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 쭉 사용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그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한반도기에 문제가 있다고 그 IOC 위원회에 많은 제소를 합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에 보이콧하겠다는 위협을 가하자 2018년도 우리나라에서 열린 동계 올림픽 게임부터는 또 그 최초의 그 디자인된 한반도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한반도기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보이콧 어떤 위협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영토인 대마도 또는 간도 이러한 영토 문제에 있어서 훗날 많은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왜 한반도기가 문제가 되는 걸까? 자, 우리가 아는 대마도는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 본토와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부산에서 이 대마도까지는 50km도 안 되는 49.5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마도는 일본 본토에서 138km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 미국에서 사용된 지도에서도 이 대마도는 분명하게 한국의 영토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이 대마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일본이 이 독도를 계속해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즉 그 대마도가 혹시나 그 한국이 주장할까 싶어서 선제적으로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한다는 그러한 그 의견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마도는 예전부터 우리나라 영토라는 것이 지금 미국의 지도에서도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한번 지도를 볼까요?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중기에 그려진 팔도 총도에 보면 분명하게 이 대마도는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여지도에서도 이 대마도는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것을 확실히 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견된 지도, 즉 1786년 일본 사람 하야시 시에이가 제작한 삼국접양 지도에서 여기가 바로 이 대마도입니다. 대마도는 조선과 같은 색깔인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보면 이 일본은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선의 영토는 다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미국 페리 제독이 일본을 개항시키면서 영토를 확인할 때 일본이 내놓았는데요. 당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이 함께 국제 공인한 지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본은 각국과 조약을 맺을 때마다 국가 공식 지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일본은 100년 후인 1870년도에 지도를 조작을 합니다. 즉 대마도는 조선 반도와 같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1870년대에 들어서 일본은 대마도 노란색을 일본과 같은 녹색으로 위조를 하여 각국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참 천인공노할 만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런 자신들의 약점을 숨기기 위해서 이 독도를 먼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독도의
영유권뿐만 아니라 대마도도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주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즉 우리 지금 이 한반도기에 제주도, 울릉도, 독도뿐만 아니라 이 대마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런 어떤 원칙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울릉도, 독도도 마음대로 표시할 수 없고 대마도도 표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번 볼까요? 자, 이 한반도기에 보면 지금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이 중국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 한반도기도 문제가 있는 것은 이 대마도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옛날 우리의 영토였던 이 간도라든가 또 동북 삼성까지 포함시킨다면 우리나라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옛날 만주라고 불리던 이 대륙까지도 우리나라 영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한반도기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전에 그 지도를 보면 이 백두산을 그 발원지로 해서 서쪽으로 흘리면 압록강이 되고 동쪽으로 흐르면 토문강이 됩니다. 즉 백두산 전개비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토문강으로 경계를 정해 분수령에 비를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조선과 청나라가 그 영토를 나눌 때 백두산에서 발원한 그 물줄기가 서쪽으로는 압록강으로 흘러가고 동쪽으로 토문강으로 흘러간다. 즉 이 압록강과 토문강을 기점으로 해서 청나라와 조선이 영토를 구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중국에서는 이 토문강이 아니라 이 두만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만강으로 주장할 경우 여기까지가 다 중국 땅이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주장을 하냐고 하면 이 두만강의 다른 이름이 도문강입니다. 도문강. 다른 이름이. 왜 그러냐 하면 자, 이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백두산이 있고요. 여기 압록강이 있고요. 이 토문강이 있습니다. 이 토문강은 이 토문강입니다. 그런데 이 두만강 하류에 있는 그 지역 이름이 있습니다. 중국어로 투먼이지만 우리 한자로 읽었을 때는 도문입니다. 도문이고요. 그리고 이 토문강에 우리 한글로 읽을 때 토문강이지만 중국어로 읽었을 때 투먼입니다. 똑같이 이 투먼이 두 개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한자로 읽었을 때는 도문 완전히 발음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중국어로 읽었을 때는 투먼 똑같이 발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이 억측을 펴는 이유가 이 백두산 전개비에서 이 토문강이 바로 이 투먼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 투먼과 이 토문은 전혀 다른 강입니다. 즉 이 투먼은 두만강의 다른 이름이고요. 이 토문강은 백두산에서 발원해서 그 송화강으로 흘러가는 송화강의 상류강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백두산 전개비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토문강으로 경계를 정해 분수령, 이 분수령이라는 게 무엇냐면 어떠한 강이 있으면은 이 강줄기에 중간에 있는 큰 산을 기점으로 해서 예를 들면 서쪽으로 흘러가면 압록강이 되고 동쪽으로 흘러가면 토문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토문강은 백두산에서 흘러내린 물줄기가 발원을 해서 강이 되었고요. 이 두만강은 백두산과 전혀 관계가 없는 강이죠. 우리나라 이 무산 이쪽 근방에서 발원해서 흘러가는 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만강은 백두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두산 전개비 내용을 보면 이 중국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우리나라 백성들이 예전부터 많이 살던 이 간도 지역, 간도는 지금 어디냐면 이 토문강과 이 두만강 사이에 있는 지방이 되겠죠. 이게 바로 동간도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또 북간도가 있고 서간도가 있고, 그래서 이 간도 지역이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꼭 회복해야 할 영토입니다. 또 다음 그림을 보실까요? 자, 이 지도는 제9도 백두산 정계비 부근 수계 답사도라는 지도로 1909년 10월 일본 정부가 발행한 간도 조사서에 별도로 수록된 것으로, 당시 일본은 간도 침략을 목적으로 지도와 함께 조사서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붉은 색이 압록강이고요. 이 푸른색으로 한 게 바로 아까 말한 토문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두만강입니다. 즉, 예전에 이 청나라와 조선의 어떤 연계 표시를 할 때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우리나라 백성들이 많이 살던 간도 지방입니다. 즉 일본도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음 그림을 보시면 참으로 일본의 만행이 얼마나 천인공노할 짓인가를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백두산 정계비가 1712년에 세워져서 이 압록강과 이 토문강을 기점으로 청나라와 조선의 영토와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토문강 동쪽과 두만강 위에 있는 이 북쪽에 있는 이 간도가 우리나라 땅이었는데, 즉 1909년 일본과 청나라는 간도 협약을 맺는데요. 두만강을 조선과 청나라의 경계로 하고 정계비로부터 석을수를 잇는 선을 국경으로 한다. 이 석을수는 두만강의 이 지금 제일 하류에 있는 수원으로,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일본이 자기들 마음대로 일본에게 영토를 내주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외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어떤 철도 부설권을 따내서 중국에게 유리하게 입장으로 간도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천인공노할 만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간도뿐만이 아닙니다. 즉 이 신의주에서 120리 떨어진, 즉 고려문 변문이라고 하는, 지금 고려문 변문이라고 하는, 예전에 책문이라고 했죠. 우리나라와 청나라와 무역을 할 때 이 책문에서 거래를 했는데요. 압록강에서 리아오닝성, 즉 요동, 펑황, 즉 봉황까지의 영유권 문제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압록강 넘어 180리까지, 즉 72km죠. 공안 지역이 있습니다. 즉 땅을 비워두었는데요. 여기까지는 청나라도 아니고 조선도 아닌 공안지로 남겨두었는데, 연산 파절까지 가야만이 명나라 초병이 보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명나라 초기인 1480년 이전까지 만주 쪽 압록강 이서 180리, 즉 71호까지는
72km까지는 명나라 영토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따르면 평왕북은 책문까지가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이었다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식 신우주에서 단동을 거쳐 72km까지가 우리나라의 영토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그 한반도기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중국 지도자들도 동북 삼성에 대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개석은 만리장성 이북은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다. 즉 이렇게 중국어로 표현했죠. 장청 이베이 페이 워빵. 자, 이거 보면 워빵 우리나라가 아니다. 자, 만리장성 이북은 우리나라 땅이 아니다라고 장개석은 확실하게 자기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또 그 유명한 주울레, 저우얼라이도 이런 말씀을 했죠. 1963년 6월 28일 북한 조선과학원 대표단을 접견을 하고 조선과의 관계를 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사는 한국사이다 라고 하며 중국 국수주의자들의 움직임을 질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드시 역사의 진실성을 회복해야 한다. 역사를 왜곡할 수는 없다. 도문강, 압록강 서쪽은 역사 이래 중국 땅이었다거나 심지어 고대부터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다 라고 재차 중국 학자들의 쇼비즈님을 비판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양심 있는 중국인들이 그립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그 양심 있는 그 역사 인식은 도외시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영토만을 넓히는 그 동북 공정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수복해야 할 북방 영토는 바로 이 부분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반도기만을 너무나 주장을 한다면 훗날 다른 그 영토를 권 분쟁에 있어서 그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의 어떤 그 새로운 주장을 어떤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대마도는 명백히 우리나라 땅이다. 1786년 일본인 하야시 시에이가 제작한 삼국 제방지도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간도 지방도 우리 땅이다. 중국 지도자들의 양심적인 고백 그리고 백두산 전개비와 각종 기록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맹자는 무릇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업신여긴 뒤에 남이 그를 업신여기며 집안은 반드시 스스로 훼손한 뒤에 남이 그 집안을 훼손하며 국가는 반드시 스스로 공격한 뒤에 남이 그 국가를 공격한다라고 하였다. 한반도기는 재고되어야 한다. 우리가 일본, 중국과 향후 영토 분쟁을 할 때 그들은 한반도기를 토대로 한반도기에서 제외된 지역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역사를 좁은 한반도에 국한시키는 것이야말로 역사 왜곡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한반도기가 문제가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좋은 방송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